굉장히 깔끔하게 잘 그려주셨어요. 인체 도형화에 대한 감도 어느 정도는 잡히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도 보면 특히 이 앉아있는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잘 그려주셨어요. 사실 이게 인체 도형화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다 보면 인체 축약이라든지 인체 도형화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으면 사실 그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잘 그려주셨습니다. 인체 축약에 대한 부분은 크로우톤 아카데미 인체 중급 강좌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에 있어서 축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축약이 없다면 절대로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옆모습으로만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캐릭터도 축약이 없다면. 근데 만화를 만들 때 옆모습만으로 만들어진 만화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자, 뭐 옆모습을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해도 옆모습은 옆모습일 뿐이니까요. 그쵸? 하, 안녕? 이렇게 뭐 사람이 걷는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랑 약간 정면으로 이런 식으로 걷는 거랑 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자, 여기서는 축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들어가고 있는 다리가 굉장히 짧아졌죠. 앞쪽에 있는 뻗은 다리보다요. 자, 얘가 뒤쪽으로 밀려난 다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인체 축약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길이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서 점점 길이 비율이 줄어들고 자, 너비와 부피의 어떤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인체 축약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팔도 이쪽 다리가 뒤로 갔으니까 이쪽 팔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하나, 둘, 셋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얘도 팔을 앞으로 든 거랑 아래쪽으로 내린 거랑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쵸? 얘는 길이가 팔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데 얘는 팔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굉장히. 자, 이런 부분들을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팔의 전체적인 두께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피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축약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그 축약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굉장히 그리기 힘든 그림이 얘예요. 앉아 있으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다리를 구부리면서 뭔가 머리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이런 그림이 굉장히 그리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허벅지도 제 길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통도 제 길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쪽 팔은 뭐 제 길이가 있네요. 뭐 특히나 아래쪽 다리로 가면 더 심해지죠. 그쵸?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그려주셨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인체 도형화를 하시면서 감을 많이 잡으신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감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뭐든지 간에 머리를 먼저 그리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머리가 일단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체의 어떤 통제센터 기관이니까요. 자, 머리를 먼저 그리고 기울기 잡고요. 그 다음에 머리의 전체적인 기울기, 각도 그런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뭐 약간 뒤통수가 더 튀어나온다 싶으면은 조금 더 튀어나오게 그리고 자,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이마 라인 그리고 머리카락이 묶이는 라인. 자, 요 정도만 체크를 해 놓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인체의 묘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코가 이렇게 살짝 나오고요. 자,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어깨 끝부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쇄골이 딱 보이시죠? 그쵸? 그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쇄골 그리고 이쪽 바깥쪽 끝부분에 여기에 쇄골. 자, 얘를 기준으로 일단 선을 쭉 그어주시고 얘를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약간 앞쪽으로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오케이,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죄송합니다. 정확한 기울기를 한 방에 찾지 못해서 하여튼 죄송해요. 자, 한 요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자, 오케이. 좋아요. 잡았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바깥쪽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먼저 등을 그려줍니다. 아주 살짝이요. 이렇게 일자, 거의 일자로 살짝 튀어나왔다가 대각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내려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잘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몸통을 뒷부분에 있는 몸통을 약간 더 이렇게 요 윗부분을 3분의 1 부분을 조금 더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옆모습에서 봤을 때 인체는 기본적으로 뭐 사실적으로 그린다면요. 여기가 어깨가 되고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뭐 견갑골이 나오죠. 견갑골 맞나요? 그 날개뼈 견갑골이 나오고 견갑골 밑쪽 부분으로 뭐 대원근, 소원근, 극하근이라는 근육 뭉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요. 튀어나왔으면 이제 늑골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아래쪽으로 대각선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쇄골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늑골의 방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3분의 1 아래쪽에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늑골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그렸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3분의 1 윗부분은 약간 튀어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이요. 뭐 하여튼 지금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조금 더 요 등 부분을 그릴 때 요 기울기에 대한 부분은 차차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 먼저 대각선을 살짝 내려주세요. 이거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살짝 내려주시고 얘랑은 비슷한 길이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얘랑 비슷한 기울기로 선을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요. 얘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요 정도까지 됐으면 오케이 몸통 묘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또 대각선 요 대각선이랑 기울기가 똑같겠죠. 이렇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조금 더 약간 짧아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끔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쪽으로 내려가는 요 이 기울기가 반대쪽에 있는 등의 기울기보다 약간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있는 요 밑에 면은 위에 면보다 약간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오케이 요 정도까지 됐으면 자 일단 굉장히 단순한 어떤 도형이죠. 그쵸? 얘를 조금 더 낱개로 풀어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의 도형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요. 그쵸?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이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쇄골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비슷한 크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얘랑 뭐 차이가 나왔자 얼마나 차이가 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울기가 들어가 봤자 그렇게 많은 기울기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로 묘사를 해 주시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안고 있는 다리 자 여기에 있는 골반을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골반은 한 요 정도쯤에 있겠죠. 그리고 앉아 있는 거니까 상체만큼 이렇게 기울기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기울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내려온 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골반을 살짝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일자 거의 아이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요? 왜냐면 골반이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일단
자, 옆에서 이렇게 골반이 생겨 있어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면 척추가 이렇게 붙어 있죠.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숙여지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골반의 끝부분과 그리고 요 늑골의 끝부분, 그러니까 몸통의 어떤 골격의 끝부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약간 더 숙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골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형화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 안쪽에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거의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몸통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골반이 한 만들어져 봤자 이렇게 딱 맞물리거나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골반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직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건대 몸통보다 일단 골반이 넓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여성의 특징이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듯한 느낌으로 한 요 정도쯤까지 이렇게 골반의 넓이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각선. 얘가 뭘까요? 얘가 사다리꼴이죠. 오마이갓, 너무 넓나? 한 요 정도까지 좀 줄여볼까요? 그리고 약간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겠죠? 좋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중앙을 잡아줍니다. 중앙을 잡아주고 동그라미를 적당하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적당하게 동그라미를 적당하게 이렇게 안쪽 약간 겹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중심 같네요. 비슷한 크기의 동그라미를 겹쳐주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일단 몸통보다 약간 크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단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요, 골반의 중앙에서부터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반의 중앙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단 체크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다리를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올리는데 다리의 무릎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머리랑 거의 아래쪽으로 만나는 부분 쪽에 있죠. 그쵸? 약간 너무 바깥쪽으로 좀 꺼낸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조금 들어주고, 동그라미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한 요 정도쯤으로 무릎 한 엉덩이 동그라미보다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작으면 또 약간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작은 크기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먼저 무릎이 있는 위치에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기둥을 먼저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있는 위치쯤에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줍니다. 한 요 정도쯤에요. 얘보다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한 요 정도쯤으로. 이게 훨씬 더 맞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무릎이 얘보다 대각선 위쪽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럼 한 어깨보다는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요 정도쯤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겠네요. 그쵸? 좋아요. 그리고 선을 연결시켜 줍니다. 연결. 그리고 얘는 약간 위쪽으로 볼록.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생략. 그쵸? 여기도 위쪽으로 볼록이지만 나머지는 생략.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동그라미가 있으면 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으면 동그라미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뼈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뼈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짝 내려가 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방향성,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보다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시고요. 뭐
이쪽에서 시작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도 되겠네요. 이렇게요. 일자로. 그럼 여기서부터 일자로 그렇게 내려가 줍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그리고 자, 동그라미. 자, 원기둥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동그라미에서부터 대각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살짝 그어주세요. 겹치는 부분은 일단은 실제 묘사를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각선을 살짝 이런 식으로 꺼내주시고요. 겹치는 허벅지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동그라미가 있고 허벅지를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내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안쪽으로 다리를 또 내려줍니다. 그쵸? 내려줬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살짝 대각선으로 올려줘요. 그 다음에 실제 묘사를 할 때는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간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허벅지가 이렇게 허벅지랑 종아리가 겹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중간을 자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 방향성이 설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발 그리는 건 뭐 쉽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여기도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얘가 약간 더 뒤쪽으로 좀 들어 올려졌죠? 뒤꿈치 그리고 자, 아랫부분 발 약간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요. 자, 이렇게 여기가 좀 발등이 살짝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발 그리고 하나 둘 셋이요. 나머지 발가락들은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꿈치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앞꿈치가 한 여기쯤에 여기쯤에 존재를 하고 있나요? 오케이. 그리고 앞꿈치를 이렇게 먼저 앞꿈치의 어떤 방향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먼저 그린 다음에 하나 둘 셋이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진행이 됐죠. 그럼 동그라미를 그렸던 어깨에서부터 팔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대각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동그라미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요. 자, 모든 인체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불안정한 그 인체 이론이 되겠죠. 근데 거의 모든 인체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체 도형화 하나만 있으면 이 도형화 하나만 익혀 놓으시면은요 어떤 캐릭터 인체를 그리던지 간에 전혀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인체 도형화를 최대한 빨리 익히신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대각선 여기서부터도 또 똑같이 대각선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자, 방향성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자, 관절 동그라미 여기랑 딱 붙어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얘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방향성 구분하기 힘드니까 조금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엄지손가락 나머지손가락 나오는 부분 하나 둘 셋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자, 이렇게 구분하기 힘드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좀 지워주고요. 쭉 내리고 한 요 부분에 이렇게 팔꿈치가 있겠네요. 팔꿈치 그리고 아래쪽으로 슉 내려가는 팔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동그라미 관절 동그라미 약간 더 두꺼워야 될까요? 한 요 정도 관절 동그라미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엄지손 그리고 살짝 대각선으로 올라와서 나머지 손가락이 만들어지는 요 선 그리고 여기서 엄지손 안쪽으로 하나 꺼내주고 하나 둘 셋이요.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기서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등 살짝 볼록 그리고 옆구리 살짝 볼록 옆구리살 살짝 볼록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골반 살짝 볼록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실제 묘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볼록 엉덩이 그리고
무릎.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늑골 라인만 남겨놓고 이렇게 늑골 라인만 살짝 남겨놓고요. 그쵸? 늑골 라인 살짝 남겨놓고 이렇게 사타구니로 접히는 살.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뭐 굳이 가슴이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슴 묘사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자, 동그라미, 옹기둥. 자, 안 보이는 부분 앞쪽으로 나와서 뒤쪽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생략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보기 좋게끔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생략이 되고 여기 끝부분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인체는요, 기본적으로 저는 평면으로 도형화를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근데 자, 요 기울기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쳐 드리고 실제로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는 게 그림을 그리시는 게 편리합니다. 자, 하지만 실제 인체 같은 경우에는요, 앞부분이 약간 둥근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요. 둥근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앞쪽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견갑골이 붙어도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등 쪽에. 그러니까 날개뼈가요. 자, 약간 뒤쪽에서 봐도 이렇게 견갑골이 붙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팔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자, 이렇게요. 그리고 목이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고요. 이건 너무 대각선인데 하여튼 자, 이런 느낌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견갑골이 이렇게 하나 올라가고 하나 꺾이고 하나 내려가고 이런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앞부분도 역시 쇄골 살짝 올라가고 꺾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꺾이고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몸통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대각선 올라가고 둘 셋 뭐 여기서는 뭐 손가락을 너무 길게 그렸나요? 하나 둘 셋이요.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살짝 그려주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이렇게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어디니? 자, 요 부분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주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묘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면을 보고 있을 때는요. 몸통이 전체적으로 앞면을 보고 있을 때, 윗면이 앞을 보고 있을 때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살짝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 살짝 올린 만큼요. 이렇게 직선에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 주시면 인체의 다양한 흐름과 굴곡에 도형화를 적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굉장히 이렇게 띄워주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띄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오케이. 실제 묘사를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뒷부분, 골반 부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대각선으로 끊어주시면 허벅지랑 종아리 부분이 같이 묘사가 되겠죠? 그쵸? 좋습니다.